F-15K와 KF-16 사이에 여객기처럼 보이는 항공기 한 대가 떠 있습니다. 그런데 항공기 후미에서 내려오는 정체불명의 막대, 실은 붐스틱이라고 불리는 이 막대가 F-15K의 급유구에 꽂히는데요. 대체 이 항공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? 이 모습은 우리 대한민국의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-330 시그너스의 공중급유 훈련 모습입니다. 공중급유는 전투기의 임무 반경 확대는 물론 채공 시간과 무장 탑재 능력까지 높일 수 있는데요. 뿐만 아니라 수단 군벌 간 충돌 사태로 위험에 빠진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구조해낸 프라미스 작전 등 인원 수송까지 담당하면서 KC-330은 말 그대로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죠.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는 것은 물론 국제 평화 유지에도 이바지하고 있는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-330 시그너스에 대해 알아보는 오늘의 공군학개론, 지금 시작합니다. 세계 1차 대전 이후 항공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항공기의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한 시도가 시작됐습니다.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항공기가 착륙하지 않고도 급유를 받을 수 있어야 했죠.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결국 1920년대 들어 공중에서 항공기끼리 급유를 하는 공중급유가 처음 시도되었습니다. 미 육군 항공단이 DH-4B 복엽기에 호스가 장착된 연료 탱크를 달고 공중에서 항공기끼리 연료를 주입하면서 공중급유에 대한 개념이 빠르게 확산됩니다. 시간이 흘러 1957년 보잉 707 여객기를 개조한 공중급유 전용기 KC-135가 나타나면서 요즘 형태의 공중급유기가 탄생하게 됐죠. 공중급유기 등장과 함께 현대 항공전은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발전합니다. 전략 폭격기의 경우 공중급유를 통해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폭격을 할 수 있게 되었고, 전투기는 임무 중 연료를 다 사용했더라도 무장이 남아있기만 하면 공중급유를 통해 계속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죠. 또한 전투기에 무장이 많이 장착될수록 연료 소모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데, 공중급유기의 등장으로 연료의 제약 없이 최대 무장을 탑재할 수 있게 됐죠. 대한민국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-330 시그너스는 1993년에 최초로 소요 제기된 이후 2018년 11월 1호기가 국내에 도입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12월에 4호기까지 총 4대가 도입되며 전력화에 성공했습니다. KC-330은 시그너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. 이 시그너스는 백조자리를 뜻하는데 KC-330의 이착륙 모습이 백조의 날갯짓을 떠올리게 하고, 공중에서 급유를 하는 모습이 마치 대열을 이루어 비행하는 백조무리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. 약 24만 5천 파운드의 연료를 탑재할 수 있는 KC-330은 한 번에 F-35A 전투기의 경우 최대 15대, F-15K 전투기는 최대 10대, KF-16 전투기는 최대 20대에 각각 급유 가능합니다. 이를 통해 공군은 공중급유 1회당 약 1시간씩 임무를 더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카디즈 전역에서 더욱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. MRTT, 즉 멀티롤 탱커 트랜스포트라는 이름에 걸맞게 KC-330은 본업인 공중급유뿐만 아니라 대형 수송기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는데요. 총 47톤의 화물과 300여 명의 인원까지 수송할 수 있는 KC-330은 그동안 국내외 할 것 없이 막중한 임무에 투입되어 왔습니다. KC-330의 첫 해외 임무는 바로 2020년 6.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해 시행된 국군 전사자 유해봉안 임무였습니다.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대한민국까지 우리 국군 영웅들을 모시며 70여 년 전 그들이 지켜낸 대한민국 품으로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게 도왔습니다. 7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한시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. 늦었지만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선배님들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. KC-330은 해외 연합훈련에서도 활약했는데요. 2022년 9월에는 호주에서 실시된 다국적 연합훈련 피치블랙에 참가했습니다. 이때 대한민국에서 호주로 전개하는 KF-16 전투기에 공중급유를 실시하며 해외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우리 전력에 최초로 공중급유를 실시했으며, 호주 임무 공역에서도
급유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 공군의 작전 수준을 한층 더 성장시켰습니다. 지난 6월에는 지상 최대의 다국적 연합훈련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본 훈련에 최초로 참가했습니다. 본대 인원을 알래스카 아일슨 기지로 안전하게 수송한 것은 물론 알래스카 공역에서 미 F-16 전투기에 급유하는 등 연합 전력들과의 교차 급유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대한민국 항공우주력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. KC-330은 위험한 상황에 처한 우리 국민을 돕기 위해서라면 어디든 날아갔습니다. 수단 군벌 무력 충돌로 혼란스러웠던 지난 4월,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구출해내는 프라미스 작전이 그 대표적인 예죠. 군벌 간 충돌 사태로 위험해진 수단에 민항기가 착륙하기 어려워지자 대한민국 공군의 C-130 제2수송기와 KC-330이 함께 투입되어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대한민국으로 모실 수 있었습니다. 또한 코로나19 백신 수송, 호주 요소수 긴급 후송 등 국민이 필요할 때면 언제 어디든 투입되는 KC-330은 도입 이후 국내외 수많은 주요 임무에 투입되며 활약하고 있습니다.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,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KC-330은 도입 이후 줄곧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하는 것은 물론 우리 국민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. 우아하게 움직이기 위해 물속에서 끊임없이 발길질하는 백조와 같은 KC-330 시그너스가 앞으로는 또 어떤 활약을 보여줄까요? 오늘의 공군학개론 여기서 마칩니다.